삶과 죽음의 윤리, 동양, 서양에 나오는 학자들 중심의 어떤 문제들을 제외한 나머지 문제 유형들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의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우리가 학자들과 연계돼서 나오는 게 아니면 딱히 지식이 필요 없이도 풀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니까요, 자발적 안락사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해서 여기 앞에 부분은 자발적 안락사와 관련돼서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안락사가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가 자발적으로 요청한 것이므로 이를 허용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안락사에 찬성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나 자발적 안락사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기억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여기 기억에 들어갈 거는 자발적 안락사에 반대하는 입장을 골라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환자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본다면,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입장은, 자기가 스스로를 결정할 수 있어를 강조하는 입장은 안락사에 찬성하는 입장이 여기에서는 강조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은, 인간에게는 자신의 죽음을 인위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없으니까 안락사를 허용하면 안 된다 라는 거죠. 반대 입장 맞습니다. 디귿, 안락사는 생명을 보존하라는 자연의 질서를 어기는 것이다. 자연의 질서, 자연의 법칙을 어기기 때문에 안락사를 반대한다. 맞는 이야기죠. 리을, 환자는 고통 감소를 통해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할 권리가 있다라는 건 안락사를 인정해줘야 된다, 이런 입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설명이네요. 정답은 니은 디귿이 정답이 되시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는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다음은 40페이지 6번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6번 문제는요, 앞에 있는 문제하고 똑같은데 여기 보면 뇌사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말 중에 적절한 것을 골라라 했거든요. 갑은 뇌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정지되어 다시 살아갈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이므로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해야 된다라고 보는 뇌사를 찬성하는 입장이다 라고 보고 있죠.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 생각은 달라,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면 안 돼 라고 해서 뇌사에 역시 반대하는 입장을 고르시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논거를 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선생님 생각에 여러분이 너무 외우지 않으셔도 되실 것 같아요.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제시문을 통해서 보시면 되겠고, 특별히 이게 어떤 학자들의 얘기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외워서 공부하기보다는 혹시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게 갑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내용을 근거로, 을에서 주장하는 사람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문제를 풀면 돼요. 그러니까 외워서 하기보다는 그냥 나와 있는 문제로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1번 볼게요. 뇌사자도 호흡과 심장박동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야. 호흡과 심장박동, 요걸 우리가 심폐활동이라고 하겠죠. 뇌사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뇌사와 심폐사를 모두 죽음으로 인정하지만,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심폐사만을 죽음으로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심폐가 아직도 활동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면 죽음으로 인정할 수 없다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뇌사자의 장기를 이식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야. 장기 이식에 활용할 수 있으면 뇌사를 인정해야 되겠죠.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3번, 제한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의료자원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장기와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효율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뇌사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뇌는 인간의 생명 활동을 관장하는 핵심 기관이기 때문이야. 그러면 뇌가 죽으면 인간의 활동도 끝나는 거니까 뇌사를 인정하는 입장이 되겠죠. 5번 인간의 생명을 실용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이야. 역시 그러면 실용적인 입장에서 뇌사를 인정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정답은 1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이제 실전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문제의 3번 보실게요. 42페이지 되시겠네요. 42페이지는 지난번에 선생님이 그 윤리적 탐구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전제, 소전제, 결론 형식의 3단 논법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문제이고요. 이런 문제 아주 잘 나오니까 기억해두라고 말씀드렸어요. 문제에서도 보면 기억에 대한 반론을 골라라 이렇게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거 꼭 기억해주세요. 가를 보시면 임신 중절은 태아가 인간으로서 지니는 지위를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임신 중절은 허용돼서는 안 된다. 우리가 아이를 인공적으로 태아를 낙태할 수 없다라고 보는 그런 입장이죠.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프로라이프, 생명 옹호주의.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글을 이렇게 3단 논법으로 하니까 인간으로서 지니는 지위를 침해하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했고 임신 중절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이거 선생님이 단락을 구분해서 주어부와 수어부를 구분해서 우리 형식을 구조화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일단 전제 1, 대전제에서는 여기까지가 주어와 수어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잘 색깔이 안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 결론은에서도 역시 임신 중절은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부가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기억나시죠?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대전제는 A 플러스 B이고요. 결론은 C 플러스 B. 그래서 여기 중간에 나오는 소전제는 C 플러스 A 이렇게 나오셔야 이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이고 여기가 B이고 여기가 C이기 때문에 우리 기억에 들어갈 말은 찾을 수가 있습니다. C 플러스 A이기 때문에 인공 임신 중절은 인간으로서 지니는 지위를 침해하는 것. 이게 오면 이제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해당하는 것에 반론을 골라라 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태아를 포함해서 모든 생명의 존엄성을 존중해라. 그러면 낙태를 반대하는 인공임신 중절을 반대하는 생명옹호주의가 맞겠죠. 그럼 이거는 반론이 해당되지 않을 것 같아요. 2번 태아의 권리는 임신부의 권리와 동등하게 인정을 받아라. 동등하게 태아의 권리를 인정을 하게 되면 낙태를 할 수가 없겠죠. 3번 출생하기 이전의 존재는 아직 인간으로서 지위를 지니지 않는다. 그렇죠. 인간으로서 지위를 지니지 않기 때문에 동등한 인간으로서의 지위가 없으니까 인공임신 중절을 허용할 수 있겠다라고 보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인간의 생명은 수정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며 존엄성을 지닌다 라고 했으면 수정되는 순간부터 생명도 지니고 존엄성을 지니니까 낙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요. 5번 남녀평등의 관점에서 여성의 인공임신 중절에 대한 선택을 허용해 주어야 된다. 선택을 허용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 일종의 선택 옹호주의입니다.
선택 옹호주의는 낙태, 그러니까 인공 임신 중절을 찬성하는 입장이 되시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찬성하는 입장인데 지금 여기 논리에서 보면 인공 임신 중절이 인간으로서 지위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의 반론을 골라야 되는 것이라서요.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신다면 3번이 되시겠습니다. 이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전제와는 다른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6번, 기본 문제 6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43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43페이지 기본 문제 6번 보겠습니다. 불치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에게 고통을 진정시키는 진통제 외에는 어떠한 치료 방법이 없고 그 환자가 자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라면 환자의 고통과 비참함을 빨리 종식시키는 것이 좋은 것이래요. 왜냐하면 그 환자는 일을 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과 대화도 할 수 없으며 인간으로서 어떤 목적도 성취할 수 없는 실제로 죽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이거 지금 뭘 하자라는 이야기냐면 불치의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허용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거죠. 우리 배운 걸로 이야기하자면 안락사와 관련된 내용이고 갑은 안락사에서 찬성할 내용입니다. 을 보시면 의사의 가장 기본적이며 고귀한 임무는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치료하는 일인데 환자를 도와서 죽게 한다면 그 결과로서 의사 자신이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 무감각하게 될 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될 수 있대요. 그래서 불치병으로 고통을 받는 환자의 안락사를 허용하게 되면 수많은 비윤리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안락사를 허용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겠네요. 그러면 갑은 안락사를 허용하는 입장이고 을은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는 입장인데 각각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근거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고통을 종식시켜주고 일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사회적인 효용성을 달성할 수 없고요. 인간으로서의 어떤 목적도 성취할 수 없어요. 여기는 의사가 인간의 생명을 보존하는 게 목적이고 사회 전체의 생명 경시 풍조가 나타나고요. 수많은 비윤리적인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라는 각각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보기에 나와 있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쓸까요? 갑은 안락사를 찬성하는 입장이었고요. 을은요, 안락사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1번, 갑은 인간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하는 것은 잘못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잘못이면 안락사를 허용할 수가 없겠죠? 해당되지 않네요. 2번, 을은 안락사 허용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결과를 아까 초래할 수 있다. 생명 경시풍조 이야기했죠? 그러면 이거 정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3번, 갑은 을과 달리 의사는 생명을 치료하는 일에 매진해야 된다라고 본데요. 의사는 생명을 치료하는 일이라고 하는 건 다 똑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갑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건 공통점이지 갑은 을과 달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을은 갑과 달리 제한된 조건 하에서 안락사를 허용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제한된 조건이 나오지 않았어요. 제한된 조건, 어떠할 때는 허용하고 어떠할 때는 허용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표현이 을에게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해당되지 않는 설명이고요. 5번, 갑을은 환자의 직접적인 동의가 없어도 안락사를 허용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안락사를 환자가 원하지 않는데 만약에 시행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일종의 살인이죠. 그래서 비자발적 안락사, 반자발적 안락사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자발적 안락사는 살인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도 반자발적 안락사는 허용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비자발적 안락사라고 해서 환자가 안락사에 대한 어떤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네요. 7번 문제. 기억에 들어갈 옳은 진술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고요. 요 을은 선생님이 잘못 쓴 것 같아요. 요 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옳은 진술, 인간 삶의 시작은 뇌의 기능에서 비롯되며 인간의 마지막은 뇌의 기능의 정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뇌사자는 뇌 활동이 회복 불가능하게 정지되고 인간의 생명 중축 기능도 상실된 상태이므로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뇌사를 죽음으로 판정하고 뇌사자로부터 장기를 취해 이를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거 뇌사와 관련된 문제에서 갑이라고 하는 화상가는 찬성하는 입장이 되겠네요. 그러면 을 보시면 저는 심폐기능 정지만이 죽음의 판단 기능으로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당신의 의견대로 한다면 기억해서 만약에 뇌사를 인정하게 된다면 반대되는 입장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셔야겠죠. 반대의 이유를 찾으면 될 것 같아요. 기억. 환자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가중시키면 안락사를, 뇌사를 인정해야 되겠죠. 그러면 기억은 해당되지 않는 설명. 니은 인간의 생명의 가치를 효용의 측면에서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효용의 측면에서 평가하게 되어서 문제를 유발하겠죠. 생명 경식 풍조라든지 뭐 인신매매, 장기매매 이런 것들로 일어나게 되겠죠. 디귿, 사람의 신체를 대체 가능한 부품처럼 취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영화 아일랜드처럼 내 장기를 위한 어떤 도구적인 존재들이 생겨나게 될 텐데 그 중에 이제 인간의 신체가 그런 도구가 돼버려서 인간의 존엄성에 훼손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안락사 반대하는, 뇌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을요, 심장과 폐의 정지만이 죽음의 판정 기준임을 간과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 사람, 을이 주장하는 내용이고 너네들이 간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맞네요. 그러면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까지가 모두 정답이 되시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정답은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의 문제는 어렵게 나오지도 않고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미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일지라도 일단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것만 꼭 명심하시고 차분하게 문제를 풀어주신다면 이런 문제는 크게 틀리거나 이상이 없을 것 같아요. 한 번씩만 봐주시고요. 여기서 주요 쟁점으로 나왔던 인공임신 중절이라든지 뇌사, 안락사 뭐 이런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